보드의 종류하고 입문할 때 뭐 어떤 거를 알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했던 거를 좀 정리해 두었습니다.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일단 스케이트보드는 저의 경우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결국에는 샀었어요. 그래서 네 가지네요.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다 타봤는데 일단은 스트릿보드는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보드로 이제 보드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죠. 그리고 좀 휠이 작고 좀 가벼워요. 그래서 이 스트릿보드로는 이제 트릭이라고 하는데 기술을 하는 친구들은 스트릿보드를 탑니다 보통. 그래서 뭐 뭐랄까요, 뭐 보드로 간지 뭐 이런 거를 추구하고 뭐 그런 문화를 즐기는 친구들은 대부분 스트릿보드를 타죠. 뭐 계단에서 뛰어내리거나 뭐 점프하거나 뭐 점프하는 거 뭐 알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릿보드를 보통 많이 타죠. 그리고 롱보드는 뭐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뭐 고효주 씨 유튜브 하는 분도 있는데 롱보드 댄싱이 한때 뭐 한참 인기가 있었죠. 그리고 이 네 개 보드 중에서는 타기가 가장 쉬워요. 안정감도 있고. 근데 좀 뭐 기술을 하기에는 가장 뭐 무겁고 어렵다고 봐야죠. 뭐 주행에서는 가장 안정감 있고 크루즈보드는 롱보드보다 좀 어렵죠. 짧아서 조금 어렵긴 한데 아무튼 크루즈보드도 주행이 목적이죠. 주행. 롱보드도 주행과 댄싱 뭐 이런 거고 랜드서프 스케이트보드는 뭐 처음에는 이제 그 파도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 뭐 사계절 내내 뭐 파도를 타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이제 만들었던 것 같던데 카버보드하고 요우보드가 가장 유명하고요. 뭐 찾아보면 이것도 꽤 멋진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요우보드는 YOW로 검색하면 되고요. 카버보드는 뭐 네, 아무튼 검색하면 되는데 푸시오프를 이제 발로 젓는 거죠. 발로 차는 건데 발로 차지 않고 처음에 출발할 때만 좀 발로 차고 뭐 한두 번 차고 이제 이렇게 까딱까딱 해서 계속 속도를 붙여 나갈 수 있어요. 뭐 이거는 찾아보면 뭐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보드가 있으면 이제 어디서 탈 거냐가 문제인데 크루저 보드나 롱보드나 랜드서프 스케이트보드는 바퀴 그러니까 휠인데 바퀴가 무르고 커요. 그래서 뭐 아스팔트 길이든 어느 길이든 웬만하면 그냥 좀 탈 수 있는데 이 스트릿보드 그러니까 트릭을 위주로 하는 스트릿보드는 바퀴가 딱딱하고 작고 승차감이 안 좋은 편이어서 이런 파크나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데서 타고 이 길에서 타기엔 좀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. 이런 데를 이제 파크라고 하고요. 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축구 경기장, 뭐 상암 경기장 밖에 뭐 이런 데 넓은 데 좋죠. 타기. 그런데 아니면 주변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데서 그런 데서 타기가 전 좋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 학사보드라고 해서 이렇게 한 3만 원, 4만 원 정도 하는 거를 탔었는데 일단은 뭐 나가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실력을 뭐 키우고 어쩌고 할 수도 없을 정도 수준으로 나가지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보드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뭐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보드를 타보면 이거는 학사보드는 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보드를 타다 보면 저는 이제 아이가 7살인데 타다 보면 이제 뭐 몇 살 때부터 탈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어떤 거 사면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어 이런 거 3, 4만 원짜리 사주고 애 보고 이거 타라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. 이 잘 굴러가는 보드를 타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중복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저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보드를 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.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드 찾아보면 뭐 판매하는 괜찮은 보드 이런 보드 판매하는 데 많은데 뭐 제일 많이 인터넷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보드 코리아
이런 데가 있더라고요. 저도 보드코리아에서 구매를 했는데, 아무튼 가장 큰 거는 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차이여서, 네. 요거 이제 그냥 바퀴를 굴려보면 알아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스케이트보드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. 왜냐면 내가 이제 어떻게 보드를 즐길 거냐라는 거를 먼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, 나는 이제 주행을 좋아한다, 뭐 빨리 달리고 싶다, 뭐 어디 뭐 동네 마실 나가는데 나가고 싶다, 뭐 이런 거든지, 아니면 이제 그 스케이트보드의 문화를 즐기고 싶다, 뭐 아까 얘기했던 파크에 가서 사람들과 즐기고 뭐 트릭 기술을 연습하고,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운동이 되거든요. 이게 조금만 실수하면 다치고 막 정강이 부딪히고 이렇게 하니까 운동도 되고, 그러니까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막 그만큼 집중해서 연습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땀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. 아무튼 이제 내가 어떻게 탈 거냐를 먼저 선택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조합을 할 수 있겠죠. 이제 제대로 된 보드 15만 원 이상, 뭐 그러니까 20만 원 좀 넘어가면 이제 커스텀이라고 해서, 뭐 보드는 내가 이런 보드를 선택하고,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트릿 보드의 기본 형태입니다. 보드는 이게 데크는 어떤 걸 선택하고, 뭐죠 이거 트럭과 휠을 뭐 자기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, 일단은 뭐 데크의 형태, 그리고 휠 뭐 어쩌고 이렇게 있습니다. 뭐 베어링도 뭐 좋은 건 뭐 8만 원씩 하고 그래요. 베어링만. 휠대로 또 뭐 4, 5만 원 이렇게 하고, 어, 이 네.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큰 거는, 저는 주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휠의 사이즈와 딱딱함, 무르기, 이게 저한테는 가장 좀 크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만약에 기교도 좀 하고, 그러니까 트릭도 좀 하고, 어, 휠도 좀 무르고, 그래서 주행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,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런 스트릿보드에 요 트럭, 이제 좀 높은 트럭을 쓰거나, 아니면 여기 그 받침을 쓸 수가 있거든요. 어, 아무튼 그 그런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그렇고요. 휠 사이즈하고 주행 성능, 이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건데, 뭐 크루저보드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퀴가 커요. 이 크루저보드용 바퀴는 이제 보통 이게 지름이,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이 75mm, 이 75mm가 제일 커요.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더 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, 보통 72mm, 뭐 69mm 뭐 이렇거든요. 제가 이제 가장 즐겨 타는 게 69mm짜리였던 것 같은데, 그렇고 경도는 이제 78A가 가장 무르고, 105A 뭐 이런 거 이제 딱딱한 거고. 그러니까 기교를 하는 친구들은 뭐 지름 52mm 바퀴에 52mm에 100A 뭐 이런 걸 쓰고요. 기교하는 스트릿보드는.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주행에 집중하는 거는 지름이 큰 거. 지름이 크면 그만큼 덜 굴러가도 되겠죠? 그러니까 바퀴 회전수가 더 적고, 그러면서 무르면 이제 뭐랄까 안정감이나 승차감이 좋겠죠. 그래서 지름이 크고 경도가 무른 걸 쓰고요. 그리고 휴대성하고 무게로 구분하면 스트릿보드가 가장 가볍고, 크루저보드가 그다음 랜드 서프 스케이트보드가 무거워요. 무거운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. 무거워서 트릭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. 물론 랜드 서프 스케이트 보드에 맞는 트릭은 또 따로 있지만, 그렇습니다. 네. 뭐 보드 기술은 뭐 이건 뭐 영상으로 찾아봐야겠지만, 일부러 이렇게 기술을 적어놨어요. 기술 이름을 알아야지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. 나에게 맞는 보드의 선택, 이거는 딱 이 느낌입니다. 왼쪽은 스트릿보드, 네, 딱 이거죠. 기술하고 알리하고 뭐 이렇게 샤빗하고 뭐 이런 기술을
치는 요 느낌이고요. 오른쪽은 이제 주행하는 랜드삽 스케이트보드나 뭐 크루저보드는 이런 주행 느낌이죠. 요거를 원한다면 왼쪽에 꽂히면 스트릿보드, 오른쪽에 꽂히면 크루저보드 또는 랜드삽 스케이트보드입니다. 뭐 커스텀으로 맞춰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내가 좀 공부를 한 이후에 뭐 커스텀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.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머뭇거리는 내용인데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행을 원하기 때문에 데크는 뭐 기술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주행을 다 원한다면 스트릿보드를 선택하고, 그 다음에 지름이 큰 휠을 선택하고, 무른 바퀴에 지름이 큰 휠을 선택하고, 이제 그 휠이 크다 보니까 이제 좌우로 꺾을 때 그 휠이 바퀴가 데크에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라이저 패드 같은 거 돼서, 아니면 높이가 높은 트럭을 선택하든지 해서 그렇게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좀 없어서 요렇게 내용을 정리했고요. 여기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, 나는 어떤 이런 보딩을 원해서 보드를 사려고 하느냐, 이런 보딩을 원해서 사려고 하느냐, 이 선택이 스케이트보드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이후에 이제 고르는 거죠. 뭐 유명한 브랜드는 뭐 가장 유명한 게, 저는 이제 자트, 뭐 스트릿보드는 자트를 샀고, 크루저보드나 롱보드는 이제 스텔라 제품을 샀어요, 저는. 그리고 이제 랜드서프 스케이트보드는 요 보드를 샀는데, 저는 뭐 셋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. 뭐 브랜드는 괜찮은 것 같고요. 이 스케이트보드 신발을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보드화를 신어보면 보드가 신발에 착 붙어요. 그래서 보드화를 신어보면 일반 신발을 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, 뭐랄까, 안정성 측면에서도 뭐 보드화를 신게 돼요. 그리고 또 요즘 보드화가 예쁘죠. 요즘 트렌드가 좀 보드화 트렌드하고 맞는 측면도 있고.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발 사이즈가 280인데, 저는 발 사이즈가 크면 일반적인 데크는 이제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폭이 일반적으로 8인치가 가장 흔한데요. 발 사이즈가 280이면 8.5인치 정도를 써야 돼요. 그리고 뭐 270이면 8.25인치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.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커스텀으로 맞춰야 돼요. 이 흔한 거는 너무 작거든요.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. 안정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. 아이들은 뭐 8인치 써도 되고 뭐 7.5인치 정도 써도 되는데, 아무튼 그렇고, 이제 뭐 요 보드 신발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나이키 SB 검색하면 예쁜 거 많더라고요. 나이키 SB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보드코리아에서도 이런 신발 같은 거 많이 판매하는데, 예쁜 게 저는 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?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70세에도 스케이트보드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. 몇 살부터 탈 수 있느냐는,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7살부터 탔는데요.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기가 타고 싶으면, 뭐 어른들은 30분에서 1시간 타면 감이 잡혀요, 대충. 요 정도 타는 거는. 아이도 이제 제가 막 그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타고 싶을 때만 조금씩 가르쳐 줬는데, 어느 날 이제 딱 재미가 붙은 날은 금방 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일주일 정도면 방금 보신 영상처럼 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